네, 2020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정말 하시는 일 구독자 여러분 모두 다 잘 이루시길 바라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에 톡을 하나 받았어요. 선생님 채널 출퇴근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벨이 울리고, 그리고 퀵 서비스로 선물이 도착한 거예요.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정말 예쁘죠?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인데 정말 2, 3년 만에 한두 번씩 만나고, 그리고 톡은 이제 주로 안부를 묻는 정도, 때마다 그 정도인 인연인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채널을 우연히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 시간에 듣고 계시다면서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데 맛도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유튜브를 우연히 시작한 이후로 조금 갈등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욕하자고 자꾸 판을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한 일인가? 이거 괜히 호랑이 꼬리를 잡았네? 그래도 칼을 뽑았으니 좀 잘해봐야 할 텐데, 마음이 복잡했는데 진짜 시적절한 선물인 거예요. 이 분이 보내실 때는 저한테 이만한 격려가 되리라고는 짐작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걸 받고 행복했습니다. 그 양준희 씨가 뉴스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양준희 씨는 그 손석희 사장님의 그 앵커 브리핑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냥 앵커 브리핑이었지만 양준희 씨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손석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행복한 얼굴 하고 있는 사람 참 보기 드문데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시다. 진짜 우리가 봐도 행복한 얼굴이었는데 제가 이걸 받았을 때 그런 행복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저한테는 기분 좋은, 그냥 선물 이상의 기쁨을 줬어요. 제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뭐 나무라거나 칭찬하려고 이 주제를 마련한 게 아니고, 어떤 말과 행동이 기분 좋은지, 어떤 말과 행동이 언짢은지, 그건 정말 한 장 차이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편스토랑의 이정현 씨가 남대문 꽃시장에 갔어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동상이몽 너는 내 문명에서 강남씨가 그 동네 시장에 갔거든요.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정현 씨가 꽃시장에 갔는데 3만 원 한도 내에서 꽃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시세 파악을 한다고 이 집 저 집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한 집에 가서 꽃을 고른 다음에 얼마예요? 하니까 16,000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12,000원에 달라고 합니다. 보통 도매시장에 가서 그렇게 16,000원을 12,000원에 달라고 하는 예는 없어요. 그날 그 이정현 씨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설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거는 경우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씨가 중국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물건값을 많이 깎잖아요. 그래서 깎아야지 된다고, 시장에서는 깎는 거다, 정찰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왜 저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전회에 이정현 씨 집이 공개됐었는데 정말 없는 거 없이 갖추고 사는 집이었거든요. 잘 해놓고 사는. 그런 분이 시장에 와서 굳이 깎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정현 씨는 알뜰살뜰하게 사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집으로 가서 22,000원어치를 고르고 난 다음에 15,000원어치만 사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흥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결국 노래 한 곡을 부르고 한 소절 부르고, 그리고 이제 5,000원을 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사시는지 모르지만 꽃시장까지 가는 데에 드는 기름값, 그리고 주차비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동네 꽃집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구경삼아 나가실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이정현 씨가 물건값을 깎을 때 스튜디오에서는 뭐 말도 진짜 귀엽게 깎는다, 뭐
아우 사장님 너무 얄짤없으시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예능인들 다른 프로그램에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능인들은 구미호들이에요. 절대 물건값 깎는 행동 하지 않아요. 그게 시청자가 언짢게 본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건을 줘도 그냥 먹는 법이 없습니다. 밥플러스 유에서 1인당 5,000원 한도 내에서 한 집에 들어가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바됐어요. 그러면 그걸 제작진하고 타협을 해서 돈을 더 받을 생각을 하지, 거기서 이거 5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밥플러스 유에 출연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투가 참 귀엽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무한도전, 1박 2일, 런닝맨 이런 데에서 수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물건을 뭘 먹는 장면이 나왔다면 나중에 그거 계산하고 와 이런 게 나오든지 아니면 자막으로 물건값은 따로 계산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든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능에 출연하는 게 드문 가수나 연기자 이런 분들이 그런 뭔가 주부 코스프레를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세 씨도 집사부 일체에서 물건값을 깎는 바람에 그게 좀 비난을 받아서 한동안 다시 보기도 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힐링 캠프였을 거예요. 어떤 여배우는 튀김을 사러 가서 3개에 2,000원이라고 하면 하나를 더 달라는 거예요. 그 분이 너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본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 알았나 봐요. 안 줬어요 결국. 왜 그런 망신을 당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사보니까, 안 사봤는데 그렇게 사러 다니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니까 그런 실수가 발생하는 거죠. 연예인 분들 그거 좀 아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의 강남씨가 동네 시장, 용문시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워낙 그 외할머니 때부터 단골 들여가지고 상인들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워낙 성품이 그 곁을 잘 주는 서글서글한 성품이기도 하지만 귤을 들고 다니다가 하나씩 드셔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하나만 드시겠다고 하면 아우 정없다고 2개, 3개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미용실에 들어가서는 아예 거기다가 귤 상자를 내려놓고 아 이거 이제 손님들 오시면 나눠 드시고 나 홍보도 해주고 좀 이러세요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상인들하고 친밀하게 지내면 물건값을 깎을 필요가 없어요. 그 상인들이 알아서 다 잘 챙겨주죠.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해주고,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를 만나면 한턱 내세요. 너무 축하해요. 그래서 계속 한턱을 냈어요. 좋은 마음으로 냈는데 그게 한참 되다 보니까 아니 누가 뭐 이 일에 뭘 보태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밥을 사라 그래? 그런 반발 심리가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동네 분이 저를 보더니 어머 좋은 얘기 들었어요. 축하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이분이 저에게 아니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진짜 수고했다고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밥을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너 고생했는데 내가 밥 사줄게 이거 하고, 아니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사람들이 밥 사라는 거 하고, 그 밥 사라는 말 사실 그게 하는 사람은 한 번 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수십 차례 듣는 거거든요. 그게 축하는 그냥 축하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 팁이거든요. 저는 그분한테 많이 배워요. 그게 옆에 사람, 같이 다니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많은데 하물며 방송에서 보여지는 거는 그냥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진짜 배울 만한 걸 많이 보여줘야지 배우면 안 될 거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 도매시장을 정말 각 군데 도매시장을 다 다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단골이 생기잖아요. 그 단골 생기는 과정이 저는 이를테면 수산시장에 갈 때 저희 동네에 빵이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장에 갈 때 빵을 좀 사가지고 가요. 그 시장 상인들은 장사하시느라 새벽부터 나오시느라 빵집에 갈 시간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빵 같은 거는 시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새로운 음식이니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한 1,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에 갈 일이 없어서 전화를 드려서 그 물건 있냐고 여쭤봤더니 전화 받으시면서 바로 아시고 아 그때 빵 사다 주셨잖아요 하고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관계를 잘 맺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그분은 이미 그 빵 하나로 정말 단골 사이가 되는 거고 제가 거기 가서 다른데 시세 물어보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서로 믿고 사고 파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각 시장마다 그런 단골들이 있고 그 이제 단골 가게가 없어지면 저는 이제 너무 속상하죠. 어떻게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 믿을 만한 사람을 또 찾아야 하니까. 그 제가 언젠가 어느 선거의 후보자 부인이신데 토크쇼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뭐 물건 사고 이런 팁을 얘기하시면서 메모를 해뒀다가 많은 물건을 이제 마트에 가서 사온다. 그러면 후보자 부인이신데 동네 자영업자들 거를 팔아주셔야지. 그 마트에 가신다는 게 현명한 게 아닌데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는 거가 자기 상황하고 처지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네 그 식품점 같은 데를 이용해서 자영업자를 살려주는 게 후보 부인이 할 일이지 그 메모에 했다가 조금 싸게 사겠다고 마트에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이니까 마트에 갔지 요즘은 다 또 그냥 배송해서 먹겠죠. 근데 진짜 동네 자영업자 많이 이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부터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서 배울 거는 배우고 아 저걸 보면서 나쁘다 하면 안 하고 방송을 보면서 그게 방송을 보는 요령이라고 할까요? 뭔가 팁이라고 할까요? TV가 이제 쓸모없는 바보 상자라고 사람들이 놀리지만 사실 TV를 통해서 얻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막 지적하는 부분을 보면 실제로 TV가 쓸모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TV에 정말 약이 되는 내용이 점점 많아지기를 올 한 해는 정말 두 손 모아 바라봅니다. 제작진들이 자꾸 10,000명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네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